네, 오늘은 이메일 사연 분석편입니다. 사연을 약간 훑어봤는데 엄청 짧게 보내셨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온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3주 사귀고 헤어진 커플입니다. 이게 무슨 커플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제 전남친은 25살, 아직 군대는 가지 않았고 곧 공익근무를 복역할 예정입니다. 전 24살이고 학생이에요. 둘 다 서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땡땡 어플이라는 소개팅 앱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전남친이 저에게 계속 호감이 간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저도 전남친의 첫인상이 좋았어서 만나자마자 서로 바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귀고 2주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데이트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데이트 때 전남친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어 괜히 데이트 내용을 다 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지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미성숙했던지라 괜히 그런 걸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데 전 남친이 왜 평소처럼 데이트 비용을 같이 내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느냐, 점원에게 되게 민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아니 여자친구 한번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점원에게 미안해서 돈 낸 거냐, 날 사랑하긴 하는 거냐 라고 엄청 최악의 멘트를 날리고 말았죠. 전 남친은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아졌는지 데이트 내내 뾰루퉁해 있었고 저도 뾰루퉁해져 있어서 마치 자존심의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김치녀 같냐 라고 던져봤었는데 전 남친이 아깐 그랬다, 근데 지금은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 말에 또 꽂혀서 아 그럼 김치녀랑 안 사귀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실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 남친은 저에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냐며 저를 계속 붙잡았지만 그냥 헤어지자고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5월 12일 날 헤어져서 일주일 만에 카톡을 보냈는데 전 남친이 우린 너무 맞지 않는다면서 대화를 하길 더 거부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은 후회하는 쪽은 누구다? 감정적으로 행동한 사람 쪽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부모님한테 엄청, 응? 갑자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여태 막 싸웠던 걸 엄청 못되게 굴고 나서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면 한 몇 분 있다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시간 좀 지나고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했나? 해서 막 부모님한테 다시 막 잘해드리고 싶고, 감정적으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면.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돼서 제가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12일에 제외업체 상담 신청을 하고 일부러 부딪히는 상황을 만들어 전 남친을 우연을 가장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전 남친은 저를 애써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7월 말쯤에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다시 업체에 마지막으로 문의했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밀당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마냥 씹는 것보단 전 남친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지침을 받고 전 남친에게 보냈는데 전 남친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넌 정말 달라지지 않는구나 라면서 저를 차단했고 업체에선 전 남친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프레임을 높게 행동해서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고, 이게 프레임을 높게 행동하는 건가요? 2달 뒤 다시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또 태도가 달라져 있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마침 시호님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고 현재 다시 어떻게든 재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상태여서 시호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밀당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연애 참 너무 어렵네요. 제가 유튜브 거의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밀당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밀당이라는 게 뭘까요? 이 밀당이라는 건 어떠한 관계에서 이 미묘한 심리 싸움을 뭔가 밀고 당기는 이 줄다리기에 비유하는 말을 이제 밀당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 밀당을 연애나 어떤 부부관계의 밀당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상대에게 내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는 이 상대에게 모두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전세 역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어떤 호감이나 마음을 숨기고 상대에게 일부러 결핍을 주는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을 일반인들은 밀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치 그럴싸할 수도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개팅을 나가가지고 내가
남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남자가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호감을 감춘다면 여러분은 와, 이 상대방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없네. 이 상대방 너무 사랑스럽다 생각하고 사랑이 샘솟나요? 호감도가 막 급증을 합니까? 이게 이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디어랑 영화 보고 이상한 상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사실 근데 밀당이 아니라 본인이 이 결핍된 상태에서 밀당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차라리 상대방이 당길 때 내가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당길 때 나도 당겨와주고 상대방이 밀어낼 땐 나도 밀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관계에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쫄쫄 굶은 사람이 밀당을 한답시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니까 본인만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아니, 좋을 때는 저리 꺼지라고 하고 꺼져주니까는 또 좋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고 마주친 상태에서 자신에게 딱히 매달렸던 것도 아니고 내담자님께서 딱 인사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 정도 좀 좋은 추억도 있을 거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봤을 건데 무슨 죄책감을 준다시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입장이 어떻겠어요? 이 남자가 뭐 밀당의 기술에 걸려가지고 뭐 호감도가 급증하고 사랑이 샘솟겠냐고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침 내용은 내가 안 봐도 알 것 같아서 지침 내용은 그냥 패스할게요. 많이 본 내용이라서. 이 밀당이라는 건요, 사실 여러분의 이 어떤 굳어진 주도권을 더 굳게 하는 것이 밀당인 거지, 여러분이 결핍된 상태에서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는 게 밀당이 아니에요. 진짜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남자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밀당을 해야겠다. 미안하지만 이거 99%는 관계 망할 거예요. 사실 100% 망할 겁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 주도권을 잠깐 뺏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그런다고 해결 안 돼요. 저는 밀당으로 관계 주도권을 가져와서 관계 회복을 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냥 소리예요. 정작 상대방들도 여러분하고 되게 똑같아요. 밀당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밀당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상대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있으니까 본인들이 위축되어서 상대방이 밀당을 하는 거 아니야? 어정관리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도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먼저 용기 내서 연락을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 얼마나 고마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남친, 전여친들은 아무 고민 걱정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망설였다가 연락을 하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을 부려가지고 망하고 와가지고 후회를 하냐고요. 이래서 전남친, 전여친들한테 연락 와봐야 뭐 하냐는 거야. 맨날 나한테 연락이 올까요? 맨날 물어보지만 연락이 오면 뭐 하냐는 거야. 내면이 현재 이제 약한 상태여서 이렇게 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먼저 테스트해보고 먼저 너무 경계하다가 실수했다는 건 이제 알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일단 연락만 한 거잖아요. 연락만 했잖아요. 잘 지내냐고 연락만 한 게 팩트잖아. 그러면 왜 연락했는지 물어보면 되잖아. 보고 싶으면 그리고 만나볼 수도 있잖아요. 누가 당장 사귀래요? 대부분의 연락한 상대방도 막상 그냥 사귀려고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만나보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데이트를 하고 서로 데이트를 한 다음에 서로 확신이 선다면 그때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심 다 물어놓고 다가와 주니까 꺼지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후회할 행동을 하면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연락 한번 하기 무서워하면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연락한 이 상대방들도 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이런 취급 당하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연을 읽다 보면 우리 내담자님은 되게 이 보통의 조금 여성보다 멘탈이 좀 유독 더 연약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귄 지 이제 3주 만에 테스트를 한답시고 저 정도의 행동을 하고 나서 이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런 확신받고 싶은 행동이 애초에 되게 연애를 하기 전부터 우리 내담자님이 조금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사실 그래서 재회 상담 전에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관계가 재회를 하고서도 원활하게 관계가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계신지 또 해결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마주치는 상황을 만드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그 상황을 만드신다면 그냥 가볍게 미소만 띄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두세 번 더 마주친다고 생각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부터 작업하셔도 됩니다. 한 번 마주치는 걸로는 아마 경계심이 안 풀릴 거예요. 왜냐면은 한 번 접근했다가 뒤통수 세게 맞았기 때문에 한 번 마주쳤는데 연락이 온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작업은 더 진행하고 싶으면 상담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여러분한테 밀당에 대해 얘기를 해드렸는데, 밀당 하지 마세요. 네, 사연 분석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